이번 강의에 말씀드릴 부분은 단전의 나머지 부분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단전으로 들어가서 남은 부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차로 도옥천하의 민의종지하니라는 것은 바로 2차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주제는 군사의 출동이기 때문에 바로 출병이라고 하는 거,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한다라는 거, 이것으로서 천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독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천하의 모든 사람에게 해독, 독을 끼치는 일이지만이라는 이 독이라는 것이 전쟁에 동원되는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할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경제를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전쟁이라는 것은 수많은 사람이 고생을 해야 하고 수많은 경비가 들어야 한다라는 거, 가장 쉬운 말로 하면 바로 포탄 하나에도 그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 거, 이 수많은 것들이 순 돈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이 종지하니 그래 백성들이 여기가 마리자가 들어가면서 이와 같이 천하에 해독을 끼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러한 전쟁에 순응하여 따르나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은 명분이 바르고 전쟁이 바로 왕도 정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순응한다라고 합니다. 바로 백성들이 순응한 부분을 맹자에서는 탕림궁과 무왕을 비유하면서 심지어는 맹자께서 백성이 따른다라는 말을 바로 동면이정에 동쪽을 향하여 정벌하면 서쪽의 오랑캐들이 온망하고, 그러면서 온망이 뭐냐면 해이후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뒤에 치러 오십니까? 라고, 그러한 것이 이민종지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기라한 일이고, 또한 무엇을 잘못했다라고 탓할 수 있으리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괴체괴덕으로 장인 길 무구지어라, 여기에서는 괴체와 괴덕으로서, 괴체로서 구이라고 하는 것으로 장인을 말하는 것이고, 괴덕이라고 하는 것은 험한 일을 하면서도 민심을 따른다라는 바로 곤깨의 순과 아래의 감깨의 험한 일을 괴덕으로 처리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글자인 것입니다. 병사를 출동해서 이 천하의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들지만 그들을 바로 여기가 종자가 바로 여기에서 살펴보면 곤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민심을 따라서 전쟁을 하나니 길고 이렇게 되죠. 우리는 글자만 바뀐 것이지 그 뜻은 그대로 온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뜻을 해석한 것이다. 자, 강중이라 하는 것은 구이라는 것 다 아는 사실이고, 여기에 응자가 응한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는 아실 것입니다. 응이라는 것은 상응한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해당 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고가 구의에 응한다라는 것은 구의를 믿고 장수를 출정시킨다라는 것이 응자 뜻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행엄이라 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위험한 길인 것입니다. 그것을 행한다라는 것으로 바로 감께르 덕을 말한 것이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그리고 순이라 하는 것은 곤께의 뜻을 순자로 썼다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순인심 그런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천명을 따르고 민심을 따라서 하는 것,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 비, 유, 노성지, 덕자면 바로 이러한 일을 할 적에는 노성이 바로 구이지요. 구이의 노성을 지닌 이런 훌륭한 장수가 아니라면 이러한 전쟁을 길하고 무고하게 이끌 수 없다라는 말이 불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독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말한 것입니다. 사려지흥에 이 군대를 일으켜서 출정을 하노라면 바로 이 군대의 출정이라는 것은 불무해여 천하나 정말 이 모든 사람들에게 폐해를 주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이나 그러지, 전쟁만 나면 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다 말을 징출해야 하는 것이고, 곡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군량미로 모두 차출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심지어 이 태동서원에 가까운 6.25 때 낙동강 도하작전 하려고 이 주변에 있는 민가의 문짝들은 전부 다 낙동강으로 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를 들어보더라도 전쟁이라는 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폐해를 끼친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지만 이게 유시제덕이라 이러한 위험스러운 일을 바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장수의 재능,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고자 하는 덕, 조민벌제로 원래 생각하시면 되죠. 백성들을,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 잘못된 흉악한 자를 처단하려는 그런 덕을 가진 장수가 있기 때문에 시위로 민열이 종지하라 이래서 민심들이 이 전쟁을, 기쁠열자가 반대지 않아요. 기쁠열자가 이 해로울 해자 반대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힘든 일에도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르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동계왕씨가 말했듯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륙에 이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륙에 참혹한 것은 뭘로 보면 쉽게 이해되냐면, 요즘은 닭 한 마리 목을 비트는 것도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만 났다 하면 이건 말할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륙의 참혹함과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로서 필요한 물건을 제공하는 것, 군대에 해당된다면 군수물자, 바로 이 공업이라는 것은 조정에 공물을 바친다라거나 지방에서 올리는 물건을 공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려면 막대한 이 군수물자를 수송한 자체만도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생은 공업지고가 그러한 것들이 바로 로민이 빚은 것입니다. 백성들을 힘들게 해서 죽음으로, 그리고 물자 수송에
그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수많은 재물을 허비하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이른바 천하에 해독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한다. 운봉호 씨와 독이라고 하는 독천하라고 하는 이 한 글자에서 우리는 이 독이라는 이 한 글자에서 견득 뭘 볼 수 있느냐? 왕자지사. 아무리 우리는 맹자에서 배울 때 왕자에 대한 군사를 익히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왕자의 군사의 조건은 천명을 따르고 민심을 따르는 것이 왕자의 사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을 것입니다. 일개인의 사욕과 일개인의 감정에 의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누누이 말했지만 조민벌제를 위하여 천명과 민심을 따라서 동원되는 군대가 왕자지사인 것입니다. 이 왕자지사라 할지라도 정말 부득이해서 써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독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재물들이 낭비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탕림금과 무왕의 출정이라 할지라도 그건 부득이했을 때 사용됐다라는 것을 독자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는 유자우의 포사자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포사자설에 보시면 그렇게 무서운 흑질백장이라고 하는 독사는 어디에 필요하느냐? 큰 병에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독사의 약을 평상시에 밥 안주로 먹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독한 약이라는 것은 독한 병을 치료할 때에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하는 독한 약은 비유, 침과 견징이면 오래된 병으로서 정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병이 아닐 때에는 바로 흑질백장과 같은 독한 약을 가벼이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그러하다라는 비유법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독자 하나를 보면서 거기에서 담겨져 있는 의미가 가르치고 있는 뜻이 심오함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단전을 다시 우리가 간단하게 보시면 용사지도라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를 정자입니다. 이게 정명의 명분의 올바른 전쟁, 이것이 군대를 출동하고 전쟁을 나서는데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장수라고 우리는 봤던 것입니다. 자, 이 군사사자는 항오와 졸도를 말한 것이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올바르다의 개념이 뭐냐? 군대를 출동할 때에 명분을 바르게 세워간다라는 이 고들정자가 바로정자 뜻인데, 바른 전쟁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인의 두 글자인 것입니다. 어질고 어렵게 하는 것. 이 너가 뭔 말이냐면 조민은 인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한다라는 거, 이건 인덕에 해당된 것입니다. 벌제라고 하는 것은 적국의 흉악한 군주, 탕림금으로 말할라 치면 걸, 무항으로 말할라 치면 주, 바로 이것이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주와 같고 걸과 같은 사람, 이게 조민벌제의 죄자 아닙니까? 바로 이 벌제는 어디에 해당된지 절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은 것입니다. 바로 천하의 백성들,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여, 이게 조자가 위로할 조자니까요. 어려운 백성들을 위하여
그 흉악한 자를 처단하는 거. 그게 인의이고, 인의는 곧 뭘로 나가느냐? 왕자지사로 연결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자지사가 성공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왕도 정치입니다. 이게 바르지 조민벌제가 아닌 국가의 힘을 키우기 위하여 전쟁을 해서 성공하면 그것은 패도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바로 춘추 시대의 오패라 하는 것입니다. 오패와 왕도 정치의 다른 점이 인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말을 할 것은 없지만 오패는 어떤 사람들이냐? 인의라고 하는 것이 황금이라면 오패 시대에는 인의를 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패의 정치는 무쇠나 구리덩어리에다가 황금 물칠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금이란 문자를 쓰는 것입니다. 명분은 인의를 내세우니까. 그러나 속알맹이는 조민벌제가 아니에요. 그게 가금과 같은 것입니다. 가짜 금처럼 금물을 칠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더 흘러가면 금물까지도 벗겨버리고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대의 변천에 의해서 그 정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잠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강중이응 행엄이 순이라 하는 것은 강중은 장인을 말한 것이고 그건 구이고, 장인이라는 것은 장로지칭으로 노성진이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봤던 것입니다. 강중이응이 주자께서 말씀하신 구희의 효로 말한 것입니다. 험자와 순자는 바로 괴가 가지고 있는 감괴와 권괴의 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병흉전이 그것이 곧 행엄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행엄이라 할 수 있고, 병사라 하는 것은 흉한 일이고 전쟁이라 하는 것은 위태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험한 일을 행하다라는 뜻이 되고, 민심을 순종하여 따라서 불불이 어기지 않는 것이 곧 여기에서 말하는 이순의 개념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천하의 백성들을 그처럼 힘들게 만들지만 그 힘든 것을 겪은 백성들이 다 따라온 이유는 두 가지뿐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 이게 유시제덕이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 장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장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바로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분 있는 전쟁이라도 문열이 같은 그런 장수를 따라간다면 백성들은 아이고 나 죽는다라고 해서 명분은 좋지만 사지로 들어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가 훌륭한 장수임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덕을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백성이 따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지만 천하의 사람들은 모두 다 그것이 우리 백성들을 편히 하려는 일인 줄을 알기 때문에 굴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업이 성취되는 것이니 왕업 성취가 길인 것입니다. 이 길자는 어떻게 보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승리,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상활 지중유수산이라고 해서 땅속으로 낮은 곳으로 물들이 모여드는 상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땅 위에 비가 내리면 땅 속으로 깊은 곳으로 물이 모여드는 상이 사자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물이 모여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군자 이하야 군자는 이렇게 해서 모여들고 이렇게
한 군데로 뭉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 군자는 이하야 용민육중하나니라 백성들을 모두 포용해서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을 길러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흉중이라는 말이 우리 10년 생취라는 말하고 같아요. 올나라 구천이가 오나라에 보복을 하기 위하여 생취 10년이라 10년 생취라 10년 동안 많은 사람을 자꾸 식구 사람 많이 낳게 하고 모였다고. 이 10년 생취 개념이 흉중 개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막 길러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중유사의 뜻을 보고 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의에서는 수 불애워지하고 물이라는 것은 땅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고 병 불애워민이라 그러하듯이 병사라 하는 것은 백성 밖에 있질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고로 능 양민적 그래서 능히 백성들을 잘 기르면 여기에 용민이라는 것을 주자는 주를 쓸 때 양민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로 그러면 그 뜻이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포용했다라는 것은 백성들을 기른 것이구나라고. 그러면 이런 병사를 기른다라는 것이 바로 많은 백성들을 얻게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대상을 다시 우리가 쉽게 보면 지중유수를 민중유병으로 본 것이에요. 바로 백성 가운데에 병사들이 다 있다라고. 바로 우리의 국민 속에 병사가 있는 것처럼 땅에 물이 있는 것처럼 그것과 같은 것이니 바로 이것이 주자가 말한 물이란 땅을 벗어나지 않고 병사라 하는 것은 백성을 벗어나지 않고 그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용민육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양삼인이 이러한 백성들을 미리미리 길러놓은 것이 바로 여기에서 그런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민이란 뭐냐면은 양민이고 양민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에자 여인은 하나 더 써놨잖아. 이게 우리는 전쟁 날 때 기르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부터 이런 백성을 길러 놓는 것이 바로 그것이 축 졸도지 중어 민중이라 바로 병사가 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백성 속에서 여기에 축자죠. 쌓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양자 뜻이다 이 말이 되죠. 이게 그래서 용민적 무유민이요 백성들을 우리가 미리미리 길러놓으면 자 유민이 없을 것이요 라고 해서 사방으로 떠도는 백성이 없을 것이요 흉중적 이렇게 많은 백성들을 길러놓으면 배반하는 백성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효라고 하는 것은 크게 말하면 첫 효는 군대의 출정으로부터 상육은 모든 전쟁을 끝나고 돌아와서 개선잔치와 동시에 모두 상과 공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수사계의 육효라 하는 것은 전쟁의 시작으로부터 전쟁의 마무리를 지는 총체적인 역할을 육효에서 다루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대를 동원할 때 첫 단계가 뭐냐? 이것이 초육은 사출이율이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갈 적에는 이 말이 출이죠.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동원해서 정벌에 나설 때에는 첫 번째가 뭐냐? 군대의 기강이다 이렇게 딱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율자가 군대의 기강인데 그게 뭐냐면
군대라는 것은 상벌이 엄명하고 상과 벌을 분명히 하고 부호정제라 부대의 대오를 딱 정돈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부장이면 이 율자의 반대로 부장을 보시면 돼요. 여기는 착할장자고, 착할장자라는 것은 선하다 뜻이고, 아니부자는 불자로 보면 불선이란 말은 뭔 말이 되겠어요? 기강이, 이 율이라고 하는 기강이 바로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 이런 뜻을 착하게 또는 잘하다 이렇게 잘못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강이라는 것을 잘못하면 이건 망한다. 이거 전쟁 나갈 때부터 기강이 문란돼 보면 이건 바로 멸망의 패배의 군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딱 그래 본 거예요. 율이라 하는 것은 법이고 부장이라는 건 불선이에요. 이게 조시왈 부자를 부장이라 할 때 부자를 선유가 다작불이라 하니 선유들은 대부분 아니불자로 이 경문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시하라, 이 선유들의 말이 맞다. 그러면 부장이라기보다는 불장이면, 이 말이 우리가 주역을 읽을 때도 불장이면으로 읽는 것이 옳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훈고라면 해석이 뭐냐? 제 괴지초하야, 바로 괴의 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지 이제 알겠죠. 지수사께는 군대니까 군대가 출동한 처음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군대가 출동하는 처음이 사지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보는데, 줄사지도는 당근귀신이 바로 군대가 출동하는 그 도리는 당연히 그 처음을 조심해야 돼요. 처음을 조심해야 하느니 그 처음에 조심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율적, 그래서 기강을 내세우면 기랄 것이요. 불장적 해서 주자께서 아니불자로 쓴 게 옳다라고 하니까 주에서 부장이 아니라 불장적 그랬죠. 기강을 잘 세우지 못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불장이 되겠죠. 앞에의 율자를 전제로 하니까 기강을 잘못 세우면 흉하니 점자탕 근시 수법이냐라, 이 효를 만나서 점치는 사람은 당연히 바로 시초를 조심하면서 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점, 이것으로 경계의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에의 전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앞에서 분명히 말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군대의 출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명분이 올바라야 할 것. 바로 이렇게 명분이 올바르고 훌륭한 장수가 있다면 군대 병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군대를 출정할 적에 기강이 반듯하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올바른 전쟁이라 할지라도 기강이 무너진 병사 승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점을 초효에서 이어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괴와 효를 연결지어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이어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Thank you.